안녕하세요. 강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저도 전원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내년 4월이면은 만 2년이 되네요. 지난해 2017년도 4월에 제가 여주로 귀촌을 해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좀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추억들도 많고,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글 올린 거 보면 정말 행복하게만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하자 관련된 내용이랑 그 난방비 폭탄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오,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도 몰랐어,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참에 2018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그동안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씻고 가는 의미에서 한번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로 아직까지도 사실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결혼생활 시작하고 딱 한 달 반쯤 됐을 때, 그러니까 5월 말쯤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쯤에 저희 아이가 동네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한 9명 정도 이제 같이 모여서 놀다가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동네 산책하던 큰 개, 대형견한테 입을 이렇게 물린 거예요. 개가 입을 이렇게 무는 바람에 목 쪽에 이제 이빨 자국이 있고, 여기 팔자주름 있는 쪽에 쭉 찢어지면서 굉장히 심하게 얼굴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었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힘들었던,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가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는 제가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당부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애견인들한테도 좀 당부 말씀 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고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이가 서울로 한 달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고,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가 좀 자라면 이제 성형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좀 아물고 흉터도 많이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서울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벼락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번개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여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번개를 저희 동네가 한 4번 정도 맞은 것 같고요. 저희 옆집이 한 번 제대로 맞았고,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 집에 그 보일러 센서가 다 나가고, 모뎀이 다 나가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부분에 전원이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 등까지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조주택을 지으면서 요즘 유행처럼 이게 징크로 외장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단지도 징크 시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피레침 역할을 하면서 번개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 4번 정도 번개를 맞으면서, 입주민들 어떤 분은 뭐 TV가 아예 나가갖고 몇백만 원, 큰 TV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나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어쨌든 번개는 아마 전원생활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도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을 들어놔서 화재보험에 그 천재지변에 관련된 보상도 항목이 있더라고요, 특약이. 그래서
일부 그 센서랑 모뎀 나갔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해서 그거는 보상 처리를 다행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전원주택을 선택해서 이렇게 입주를 하시면 무조건 화재보험은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의외로 천재지변에 노출될 확률이 도심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재보험 꼭 드시고요. 세 번째 사건 사고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 하자와 부실시공 그리고 오시공 사기시공에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지난 11월에 2018년 11월에 딱 만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났고 저희는 1심 선고를 받고 그 판결로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올겨울은 좀 하자 보수를 해서 좀 따뜻하게 나려고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의 항소 그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희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좀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건축업체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짧으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면은 한 1년 정도의 항소심을 또 힘들게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송사에 시달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뭐 이 송사가 변호사 구해갖고 이렇게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이 내 생각이랑 정말 틀리더라고요. 정말 있는 사실만 갖고 싸우면은 제가 100%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증거처럼 그렇게 제출을 하고 허위 진술서를 받아갖고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걸 제가 또 그게 허위라는 걸 또 정말 어렵게 증빙을 해야 되고 그런 법정 공방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머리숱 예전만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계약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그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뭐 분양계약서를 쓰실 때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거기에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시는 분들을 좀 대동해서라도 그렇게 계약서를 잘 쓰셔서 하자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3번 항목이랑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1년 넘게 하자 분쟁으로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2번이나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명은 스트레스성 뭐뭐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운이 되시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2번이나 입원하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응급실을 2번이나 가서 급성 위궤양 12지장 궤양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힐링 라이프라고 잡은 이유가 저희가 전원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온 가족이 좀 건강하게 이렇게 힐링되는 삶을 좀 같이 살고 남한테도 그런 힐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기 위해서 전원 생활을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건 사고들의 연속이었어서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지금 제 소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0한 2, 3kg 정도 지금 원래 몸무게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일종의 제 스스로의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동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2년차를 마감한 2018년도 말에 그동안 전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항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든 계약서로 잘 대비를 하시든 아니면 멘탈을 강화해서 대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꼭 대비를 하셔야 저같이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